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뉴스 많은 아침인데 뭐부터 볼까요? 제대로 자기 정치.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볼랍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지금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당 주도권을 둘러싼 건데 그 여당에서는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90분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얘기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이렇게 술술 다 털어놨는데 내용이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하겠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 한 90분 내용 핵심만 좀 간추리면 전시랑 평시는 다르다. 이제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 총선의 성패는 공천 시스템에 달려 있으니까 혁신위를 만들어서 재정비하겠다. 라면서 결국에는 혁신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나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응수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 했던 건 당위에서 내가 선거위에서 몸살났던 건데 자꾸 자기 정치 하시는데 진짜 한번 해보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 정치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이번엔 그 자기 정치의 어떤 대상을 혁신하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를 써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외에도 최근에 이제 이른바 윤핵관들 사이에서도 자기 정치의 조짐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장제원 뭐 요 두 사람 얘긴데요. 민들레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친윤석열계 모임을 이제 뭐 장제원 의원 조축으로 조직한다고 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앞장서서 막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런 어떤 사례가 그 어떤 충돌의 사례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단 근데 이제 이 민들레 같은 경우는 장제원 의원이 그제 성동희 형과의 갈등은 앞으로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민들레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김광일 기자 설명처럼 수박과 민들레가 주말 사이에 정치권을 뒤덮었는데 김준일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민들레라는 게 결국은 뭐 친윤 새과시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당 국민의힘이 빠르게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느냐를 가지고 이제 서로 선명성 경쟁 뭐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좀 보여요. 아니 근데 특이한 건 예. 사실 이제 민들레가 뜬다고 했을 때 이른바 윤핵관들이 이제 새 조직을 하는구나 이렇게들 많이 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여기 대해서 반기를 드니까 그럼 이건 윤핵관 내부에서도 뭔가 좀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야? 그 안에서도 약간 갈등이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입니다. 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당정대 이제 협의체가 가동이 되면은 이제 당을 대표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주도권 잡는 건데. 본인이 주도권을 잡는 건데 지금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인수위 때 비서실장을 했지만 지금 끈이 한마디로 떨어진 상황, 공식 라인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주도해서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선을 좀 세게 그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들레에서 공부 모임을 하면서 뭐 장관들도 초대해서 뭐 듣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정청 라인 외에 다른 라인을 하나 더 둔다는 느낌이 드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쾌했을 거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제 중앙일보 오늘 기사를 보면은 제일 네. 불쾌했던 게 요 문구였대요. 민들레 모임 만들 때 네. 당정실 이제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입니다. 당정실 간의 정책 정보와 소통을 통한 윤석열 정부 뒷받침.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실이나 뭐 내각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같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상 뭐 공식 라인을 뛰어넘는 이런 거다라고 이제 봐서 세게 이제 견제를 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제 이 위성들이 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안철수 위원장,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일에 인수위 백서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 만났고요. 8일에도 인수위 성과를 인수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실 찾아서 홍보하고 뭐 이런 거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랑 갈등을 보면은 윤석열이란 독보적 수단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가 가능했다.
지금 국민의힘은 빚을 갚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만을 위하는 거다. 뭐 이래서 계속 윤석열 정부를 강조를 해요. 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신친의 윤핵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랑 상당히 이제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핵관들과는 갈등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깝게 서포트하고 있는 느낌. 그렇게 그쵸?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은 누구하고도 뭐 본인이 이게 당일에 개입하는 것도 그렇고 누구하고도 이제 거리를 두고 아마 즐기고 있을 겁니다. 본인에 대한 이런 충성 경쟁 일종의 이런 것들을 아마 즐기고 있을 거예요. 예. 그 민들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장제원 의원이 합류하지 않기로 하면서 출범을 보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네. 주말 사이에 전해졌고요. 그래서 균열은 일단은 이제 당장에 보이는 균열은 막은 것 같은데 이 균열이 이제 이 어떤 막은 상황이 앞으로 이제 정권 5년 동안 계속 갈 수 있을지 그 대목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내후년에 이제 총선 공천이 있을 때 그때까지도 어떤 이게 좀 잦아들 수 있을지 그때가 혹시 변곡점이 되지 않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좀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곧 조만간 뭐 잘리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좀 올라오던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어떤 분석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데 좀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아주 정략적으로만 보더라도 당원 당규상 지금 당 대표가 거리를 하게 되면 네. 차기 당 대표는 잔여 임기, 그러니까 남은 임기만 수행하게 되거든요. 6개월이 기준이죠, 그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후임 당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이제 공천에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렇게 아주 정략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공천이 목적이라면 지금보다는 내년 연초에 더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그러므로 지금은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는 전망에 정치권 안에서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24일 윤리위가 또 분수령이 한 번 더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상황 주말에 그렇게 돌아갔다면 민주당에는 수박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네.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어제 그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네. 오전에 이건 이제 취임 첫 간담회였는데 오전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간담회하고 오후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간담회하고 그런 거죠? 네, 어제 국회가 많이 바빴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어제 했던 말이 수박 이런 단어 쓰는 분들 가만 안 둘 거다. 조심들 하셔야 된다. 저는 다음에 불출마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수박이라는 게 뭐 겉은 초록색이지만 속은 빨간색이다. 그래서 뭐 과거에 아주 옛날에 뭐 빨갱이 이렇게 뭐 낙인 찍을 때 썼던 아주 나쁜 말이거든요. 해방 시대에 예, 공산주의자들 조롱했던 그런 말이잖아요. 예, 전후에 있었던 말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변용돼서 쓰였던 말이거든요. 이원욱 의원이 이제 그 지방선거 참패한 직후에 이재명 의원 책임론을 언급한 다음에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로부터 수박이다 이런 공격들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원욱 의원이 최근에 페이스북에다가 수박 맛있다라고 수박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에 대해서 친 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이 뭐 조롱하지 마십시오라고 비판하면서 당내의 어떤 이런 싸움이 커졌고요. 이게 좀 의원들끼리 어떤 감정 싸움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개파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우상호 위원장이 경고한 걸로 보입니다. 김준 대표. 그러니까, 네. 이원욱 의원이 수박 사진 올리면서 수박 이거 참 맛있는 과일인데 난 대표 수박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김남국 의원이 그거 조롱하는 거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또 이원욱 의원이 아니 수박이 맛있어서 맛있다고 한 건데 뭐가 이제 문제냐 얘기하면서 철험회 해산하셔라. 이렇게 또 주문하니까 김남국 의원이 아니 여태 개파로 천수를 누리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개파 없다 하면 개파 없어지는 거냐 이렇게 받아치면서 논쟁이 뜨거웠어요. 뭐 도둑이 선량한 시민에게 도둑 잡아라 소리치는 격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제 의원들 분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뭐 가끔 이제 민주당 의원들 연락을 하는데 계속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요? 집중 문자 때문에 그 문자 폭탄이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한 의원은 전화번호를 4번째 바꿨어요. 지금 제가 받은 것만. 그래서 무슨 의원 1, 2, 3, 4 이렇게 저장해 놓고 제가 뭐 문자 이렇게 폭탄 때문에 자꾸 번호를 바꿔요? 예, 예.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배후에는 철험회가 있다라고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예시가 뭐 이런 겁니다. 지난 4월 5일에
비공개 의원총회 했는데 그 당시 기동민 의원이 의원이 동료 의원 상대로 좌표 찍게 해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비공개를 하고 있는데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한 의원이 발언을 한 게 실시간으로 문자 폭탄이 날아옵니다.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 비공개인데. 네, 비공개인데 의원들끼리만 모이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문자로 자기 지지자들한테 누가 이런 얘기했다라고 하고 공격해라라고 한 게 아니냐, 좌표를 찍어준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은 그거를 보면서 이제 막 비판을 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들이 너무 해도 너무한다. 이거 이러면 뭐하러 비공개하느냐라는 거고 최근에는 윤영찬 의원이 최근 왜 울면서 언론 개혁을 반대했느냐는 문자와 댓글이 막 폭주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수진 그 동작의 이수진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언론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 그 모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이 울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켜달래요 했다라고 하니까 이름은 안 밝혔지만은 윤영찬 의원한테 막 해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왜 이런 거짓말했냐라고 이수진 의원한테 따져 물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은 다 철험의 의원들이 주로 당내 강경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하고 좌표 찍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번에 그 이원욱 의원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수박 얘기 나오다가 철험에 해산 주문한 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훌리건이라고 정치 훌리건이라고 얘기를 한 게 이거는 도를 넘었다 지금 이런 지금 판단들이 의원들한테 있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잠시 후에 이상민 의원이 오늘 출연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민주당 얘기는 조금 더 풀어보기로 하고 김관일 기자 세 번째 뉴스로 가죠. 속수무책 기름값. 유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네, 그 한국석유공사 어플을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69.74원입니다. 리터당 2,069원. 네. 와. 그러니까 어제가 이게 2,068원이었는데 지금 매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물가 안정하겠다고 지난달 1일부터 뭐 유류세 인하율을 최대 30%까지로 좀 확대를 했는데 국제 유가 상승폭이 지금 너무 커서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기름값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체감을 그러니까 이게 뭐 유류세를 인하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는 것만 보이니까. 너무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최소 2주 정도는 더 오른다고 하거든요. 이게 석유업계에서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나마 좀 싸다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 주유소 앞에는 그 차들이 엄청 길게 늘어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게 참 그래요. 뭐 자동차를 자가용을 타도 되고 지하철도 타도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하철 타고 다닌다 하지만 반드시 차를 움직여야지만 비즈니스를 사업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배달도 그렇고 뭐 화물을 실어 나르는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김준일 기자, 이 유류가. 방법이 지금 마땅치 않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30%까지 인하를 했는데요. 최대 이제 교통세 같은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법정 기본세율을 적용을 하면 37%까지는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미 근데 30%까지 썼기 때문에 그래봤자 한 50원 정도 더 낮춰지는 거예요. 37%.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유류세 최대 100% 인하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세를 아예 붙이지 말자. 예. 그렇게 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OECD 전망을 보면은 내년에도 국제 유가가 14% 이상 오를 거다 이런 전망도 최근에 내놨어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고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지 않는 이상 계속 올라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런 거죠. 유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전체가 지금 다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 물가 자체를 공식 집계하는 나라가 한 120개 된다고 해요. 그중에 지금 91개, 91개 국가가 1년 전보다 소비자 물가가 5%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5%? 예.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